만약에 술만 먼저 빈속에 먹었다? 독이 돼버립니다. 무조건 음식을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탕후루에 술 먹는다거나 과당과 술을 같이 먹으면 인슐린 장애가 옵니다. 흔히 말하는 술버릇이라는 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나오게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범죄는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안녕하세요. 화학 채널 화학학을 운영하고 있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광운대학교 화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뇌가 살짝 멍하게 맛이 가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건 당연히 마비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도 느려지고 자기 제어 기능이 풀려요. 그래서 술을 자백제로 들어갑니다. 흔히 진짜 영화처럼 어떤 약을 딱 주사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비밀을 술술 불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곤 하잖아요. 그런 약이 실제로 있긴 한데 그 약이 미치는 영향과 술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중진담이라는 단어도 탄생하게 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편하고 자유로워지게 만드는다는 이유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를 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술 마시면 다들 흥분해서 난리를 피우거나 말이 많아지고 하니까 얘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술에 있는 성분들은 우리 신경 전달하는 그 자극이나 이런 걸 좀 더 약하게 만들어서 점점 가라앉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더 우울해진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술 안 먹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감정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작용이 우리에게 술이 만들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뇌 바깥쪽부터 점점 마취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너무 심할 정도까지 가면 뇌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작용들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호흡부터 움직임이나 그런 거, 이런 게 다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단계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린 많이 마시면은 토하거나 혼절해서 더 이상의 그런 반응과 멀어지게 만든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선 필름이 끊기는 거는 다 똑같고요. 안 끊겨봤다라는 건 덜 먹어서 그래요. 더 먹으면은 결국에 우리 뇌가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통째로 블랙아웃이라 부르는 현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보이는 흔히 말하는 술버릇이라는 건 이 술이 만드는 역할이 결국에 일종의 자백제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나오게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되게 멀쩡해도 술 마시면 좀 폭력적이 된다거나, 너무나도 들떠서 막 조용했던 사람이 활발해진다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럴수록 더 술에게서 버텨가지고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몸을 제어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취하는 거는 그렇게 되고요. 그거 외에는 약간 취한다기보다 흡수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에 노출됐을 때 소량씩 천천히 노출되는 거랑 굉장히 많은 양이 한 번에 노출되는 거랑 우리 몸이 갖는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는 속도나 어떤 방식이나 패턴으로 먹느냐, 이런 게 우리가 취하고 안 취하고를 제어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알코올 자체가 워낙에 작아요. 물보다 좀 더 큰 정도라서 우리 몸에는, 사실 뇌에는 작은 방어막이 있습니다. 작다기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촘촘한 방어막인데, 이게 있는 이유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뇌로 바로 가버리면 피를 타고 정말 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혈뇌 장벽이라 불러서 피가 뇌까지 가는데 장벽이 있는데, 당연히 물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뇌가 다 건조하게 말라버릴 테니까. 근데 에탄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먹는 것보다 에탄올은 뇌에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고, 또 흡수가 빠를수록 피를 타고 뇌로 더 빨리 가니까 더 금방 취할 수밖에 없고,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죠. 다른 경로도 아니라 그냥 바로 뇌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막는다기보다는 뇌로 갔다고 해서 얘가 고여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도는데, 그 와중에 약간 정제하는 공장처럼 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피해 있는 것들을 분해를 해주는 방식으로 점점 양을 줄이게 됩니다. 정확히는 간이 거르는 것처럼 한다기보다는 간에 있는 성분 중에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분해하면은 흔히 숙취의 원인이라고도 많이 말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얘를 한 번 더 분해해서 아세트산, 우리가 말하는 식초 같은 물질로 하는 효소가 또 있는데요. 이 둘 다 간에서 작용을 해요. 간에 있는 그 성분들이 혈액을 타고 오는 알코올, 에탄올 분자들을 깨서 없애주는 거죠. 다른 형태로. 그럼 당연히 몸속에, 피 속에 있는 흔히 말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느끼는 술에 대한 중독 증상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수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을 만성이 아니어도 어느 날 한 번에 많이 먹거나 했을 때 다음에 검사를 하면 간수치라는 게 높게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이 간수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수치냐, 간에 있는 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검출하는 겁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어떤 문제든 좀 누적이 되면 염증으로 발생하고요. 또 염증이 심해지면 암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내장기관 염증이 있는 분은
암을 항상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염증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락스 있잖아요. 세탁용 락스랑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요. 그 하이포와 차염소산이라 해서 만드는데 이게 세포에 계속 손상을 일으켜서 암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안주가 없는 것과 있는 걸 비교하면 무조건 안주를 먹는 게 유리하고요. 술을 먼저 먹고 안주를 먹는 거랑 안주를 먹고 혹은 밥을 먹고 술을 먹는 걸 비교하면 무조건 음식을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위는 밥을 먹었을 때랑 물을 마셨을 때랑 위를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냥 물만 마시면은 양쪽이 다 열려서 그냥 바로 내려가서 얼른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음식이 들어갔을 때는 위에서 일일이 소화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술만 먼저 빈속에 먹었다? 그러면 얘는 바로 위를 통과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코올이 흡수가 되고, 음식을 먹었다면은 음식과 함께 술이 위에 갇혀있기 때문에 서서히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뭐를 먹는 빈속에 먹지 않는 게 좋고, 만약 어차피 같은 식으로 먹을 거라면은 기름진 음식일수록 소화되는 속도가 좀 더 느려요. 그래서 뭐 곱창이라든지 피자라든지 뭔가 기름기가 많은 이런 걸 먹으면 술이 훨씬 더 늦게 섭취가 돼서 덜 취하게 됩니다. 술을 못 깨게 만드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게 간에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오면 얘를 분해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 기능을 틀어 막는 겁니다. 못하게. 보통 이제 포메피졸이라는 작은 오각형 모양 분자가 있는데 얘가 그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넘어가는 거를 못하게 막아주고요. 또 그 다음 뭐 다이설피람이라는 분자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산으로 되는 걸 또 막아줘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잘 작동을 해서 술이 빨리빨리 깨야 되는데 이런 물질을 넣으면은 술이 안 깨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건 술을 오래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술이 알코올인데 에탄올은 우리가 그나마 먹어도 되는데 메탄올이라는 걸 먹으면 막 눈이 먼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부동액에 들어있는 그 에틸렌 글라이콜도 똑같은 알코올입니다. 에탄올에 그냥 알코올 작용기가 하나 더 붙은 거 정도인데 얘도 먹으면 죽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을 몸에 들어간 걸 간이 작용을 해서 다음 걸로 바꾸면 독이 돼버립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몸에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얘 못 만들게 막으면서 자연적으로 소변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또 기간을 벌어주려고 만든 물질, 그렇게 쓰이고요. 코로 먹으면 되게 빨리 취하고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막 코에다가 소주병을 끼고 막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소주잔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시면 이렇게 살짝 파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채우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 제가 이상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모세혈관이 많아서 흡수가 워낙 빠르고 또 여기랑 뇌가 워낙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취하는. 근데 아마 보고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콧물이랑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술을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맥주, 와인 이런 몇 가지가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곡물 종류나 과일 종류를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증류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수를 우리가 높여요. 향이랑.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 브랜디나 꼬냑이나 위스키나 이런 게 다 증류를 통해 만들어지는 독한 술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디까지 증류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배우는 건 에탄올이라는 물질과 물은 끓는 온도가 다릅니다. 물은 흔히 말하는 100도에서 정상 기압일 때 끓지만 에탄올은 한 78도 정도면 끓거든요. 그럼 계속 열을 가하다 보면 에탄올은 먼저 기체가 다 날아가니까 이것만 모으자. 그럼 우린 되게 독한 알코올을 만들 수 있잖아 라는 시작으로 모든 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둘이 끓는 점이 같아져요. 점점 물은 늘어나고 에탄올을 줄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게 한 96점 한 4, 5도 돼요. 이게 이제 함께 끓은 점이라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끓여도 에탄올만 아니라 물도 같이 얻어지기 때문에 넘을 수가 없는 장벽이 되죠. 근데 이건 단순히 먹는 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실험할 때는 뭐 99.9%, 뭐 99.999% 이런 에탄올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 넘을 수 없는 장벽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나 재료를 넣어서 살짝 넘게 해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건 더 이상 술이라고 할 수 없죠. 주정이라고 부르는 그냥 에탄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특유의 향이나 이게 다 제거가 돼서 먹을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96도짜리도 사기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위험해서 주류로 구분이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바카디 151이라는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한 75.5도짜리인데 칵테일 할 때 막 불 붙이는, 이게 생산이 금지가 됐어요. 2016년인가 이 정도에. 너무 사고가 많아서 그때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나 생기면서 챌린지 같은 거를 막 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서 도수를 퍼센트가 있고 프루프라고 부르는 도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개인데 대충 2배를 하면 돼요. 50도면은 100프루프. 근데 이 프루프라는 단어가 검증됐다 약간 이런 거라서, 예전에는 이게 술이 어떤지 제대로 된 알코올인가 보려고 그 흑색 화약에다가 부어서 적신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랬을 때 불이 붙어서 터지면은
통과한 거예요. 100. 그게 50도예요. 50도 넘는 술에는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고량주가 되건 뭐가 됐건. 근데 그것보다 낮으면 불이 안 붙죠. 그래서 대부분 판매되는 위스키나 이런 게 40도 내외예요. 불이 안 붙어요. 그건 안전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일이 또 있죠. 독주를 마시면 입부터 해서 이 식도 느낌이랑 우리 내장기관 느낌이 다 느껴지거든요. 이게 내려가면서 그냥 아무 일도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독하니까 얘가 피부 조직에 물을 빼서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세포들이 손상 가고 있는 느낌이라 보면 돼요. 몸에 안 좋죠. 기본적으로 헐수도 있고 피부 조직이.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이론이 있을 분야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발효된 종류의 술을 마시면 숙취가 심하고 안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발효될 때 보드카나 이런 깔끔한 증류주는 결국에 매우 미량의 향 분자를 빼면 그냥 물이랑 에탄올이 끝이거든요. 얘네들은 다 대사가 되거나 빠져나오고, 근데 과일이나 이런 걸 발효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다른 분자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원래 향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컨제너라 부르는데 얘네들이 두통을 유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데킬라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멕시코 법에서 이거 이상 이거 미만의 메탄올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데킬라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유의 향이 안 난대요. 완전히 없애면은. 근데 메탄올이 또 양이 많으면 물론 계산해봤을 때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양은 아닙니다. 그게 작용하기 전에 이미 배출이 될 정도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 들어와 저기서 요거 들어와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유사 부류를 섞어 먹는 건 상관이 없겠죠. 보드카 먹다 소주 먹다가 막 이렇게 뒤섞으면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섞어 먹었기 때문에 힘들어야만 해라는 본능적인 그런, 그래서 이건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히 알고 싶으면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 같은 양을 다 섞으면서 매일매일 먹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제일 숙취가 심하냐. 숙취가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간이 일을 한 거예요. 에탄올을 분해를 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놈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녀석들이 우리 몸에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또 없앨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먹은 양이나 시간에 따라 다음날 일어났는데 숙취가 아니라 그냥 술에 취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까지. 그건 진짜 에탄올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혈중에. 근데 걔가 이제 깨지면서 거대한 피로감과 함께 숙취가 뒤늦게 올 수도 있죠. 최대한 빨리 분해를 해서 배출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농도랑도 관련되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진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수분 섭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분을 먹는 만큼 배뇨, 이뇨를 하는 것도 아주 좋고. 근데 결국에는 빨리 분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게 최고 좋은데 이 효소들도 그냥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뭔가 에너지원이나 먹이나 뭐라 그런 표현이 들어갈 만한 게 있으니까 걔네들을 소모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당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에 꿀물 같은 걸 먹는다거나 주스를 먹는다거나 콜라를 먹는다거나 이렇게 당분이 들어가 있는 거, 합성 감미료가 아니라 진짜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게 있는 걸 먹으면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과당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찌고 혈당이 원래 안 좋다고 하는데 술을 깨는 데는 그게 제일 가속이 빨라요. 보통 한 80에서 100% 정도 가속한다고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그렇다고 과당과 술을 같이 먹으면은 인슐린 장애가 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탕후루에 술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간이나 우리 인슐린에 정말 안 좋은 거라서 되도록이면 안주다운 걸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이제 많이 먹으면 안 좋을 텐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보통 그거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합성 과당 종류가 있어요. 옥수수로 만들어가지고 합성 과당들이 많이 들어가서 안 좋다고 하는 게 보통 탄산음료들이거든요. 탄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당 때문에 보통은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게 들어간 거랑 먹는 게 별로 안 좋죠. 일부러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물질들. 과일은 그 정도까지의 엄청난 걸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알코올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을 때 숨에서도 술 냄새가 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에탄올 분자가 있어서 그렇고 폐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변이나 대변으로도 나가고,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에 우리 장이 불편하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에탄올 자체가 장에 대해서 민감성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과당 같은 종류들이 열심히 작용을 하고 나면 소르비톨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천연 설사 유발제인 푸른이라는 과일, 푸른 주스가 이 소르비톨이 많아요. 우리 몸은 얘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장에 가득 찬 채로 수분을 빨아들인 채로 남아있어가지고 변이 묽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숙취가 해소되는 과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과학적인 정량적인 실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뭐 동물이나 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 테스트를 했을 때도 많이 넣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헛개나무는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이 돼 있고요. 또 오리나무라는 것도 있어서 아마 그것도 숙취 해소 음료 중에서 보면 오리나무 추출액을
펜타닐이라고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효과가 좋은 걸 알려져 있고 임상 결과도 다 있는 물질들이 할 수 있죠. 우리가 사 먹는 거는 그런 성분보다는 달달한 맛과 이런 당이 더 많은 거긴 한데 그래도 영향을 주기는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약 형태라든지 그렇게 좀 농축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된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다른 것보다는 생약 성분을 더 많이 넣은 거니까. 그리고 좋은 팁은 원래 그걸 먼저 먹는 게 좋아요. 보통 주변에서도 이게 해소 음료를 음주 전에 먹느냐 후에 먹느냐 아니면 전후 다 먹느냐 이런 걸로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분이 있는데 임상 결과에 따르면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 6시간 이내로 술자리가 끝날 것 같으면 먼저 먹고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먹거나 한 번 더 먹거나 이게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코올과 범죄는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제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동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습성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상상하거나 계획만 했던 거를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또 그것에 대한 과정이나 기억도 사라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알코올은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건 확실합니다. 또 아무래도 도파민 같은 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중독이라는 건 사실 별게 아닌 게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균형이 깨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담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은 원래 니코틴 종류의 물질을 만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 등등에 쓰기 때문에. 근데 흡연을 하게 되면 공급이 충분해지니까 우리가 이걸 안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담배를 끊으면 공급이 돼야 됐던 게 없으니까 찾게 되는 방식이고요. 또 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 행위 자체에 대한 적응을 해버리면 거기가 결핍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죠. 특히 알코올 같이 뇌나 이런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녀석들은 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